트위터 활동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3.15 부정선거처럼 네. 원세훈은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국기문란이라는 게 뭐냐면 국기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인데 국가의 기본을 뜻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야. 예. 그렇죠. 근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게 국기 사범이라는 거거든요. 국기 위반 사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때가 최인기였던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에 사형당한 사람이잖아요. 내무부 장관 당시에.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사실 아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12.12 내란과 준하다는 거예요. 예. 국기를 흔들어 버린 게 군대이냐 사이버 국정원이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네. 내란에 준하는 대통령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야기 중에 난 정말 공감했던 거.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4년 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사실 4년 정도 한 거지. 작년부터 그 네. 흐름이었으니까 그 임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에 4년 더 붙여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좋다. 창의적이고 좋네요. 그때 대통령은 예. 문재인이었다니까요. 예. 우리 방송의 맞아요. 시작이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오죽했으면 새가 날아든다. 팟캐스트 썸네일 위에 깨알 같은 것이로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 이 나라 이 땅의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 뭐 그런 그 이야기를 써놓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9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든다. 초코땡님의 트윗입니다. 트윗으로 그런 걸 쓰셨네요. 원세훈 이 새끼야. 18대 대통령은 문재인 아니냐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럼 19대는 누가 됐을까요? 나 궁금하다 야. 아 진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거 신박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질리고 18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어. 그러면 지금 한참 이제 대선전이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후보 선출 그렇지, 끝났고 그렇지. 이제 경선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그러네 시기가.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은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예.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8대는 됐죠. 그럼 내가 봤을 때 안철수는 탈당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일 수도 있어.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님이 아무튼 두 분이 아마 피 터지게 싸우는 아니, 상황. 18대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했어도 안철수의 삽질은 드러났을 거라고 봐요. 그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 빈곤한 철학과 그런 그 행동들이 드러나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난 반댈세. 예. 안철수는 사실은 여당 의원 체질이야.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 정도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러면 콘텐츠 안 내도 뻔한 소리만 해도 지지를 유지하고 그래서 잘한다. 어쩌면 지금쯤 안철수 대세론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유, 그건 또 생각해 보면 끔찍하네. 아찔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은 지금처럼 위상 만들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컨셉은 오목하던 시절에 정권에 대항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내 불이익 무릅쓰고 투사 같은 거야. 근데 정권이 여당인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튀기는 힘들었을 계열성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던 게 지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을 때 나와서 한 사이다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본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도 뭐 강연을 몇 번 들었지만 나는 카트칼이다. 나는 그 큰 장군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카트칼로 샥샥샥샥 한다.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그랬거든요. 샥샥샥. 그 상황이고 18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같으면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아이 아까워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찔해요. 지금 잘하는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적폐의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생기는 훨씬 잘하는 대통령 이 느낌도 있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세월호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맞다. 그랬겠네. 그러네. 아이씨. 다 구출했겠네. 역사의 가정이란 건 참 웃자고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임팩트가 크네요. 아프다. 그때 같으면 그 안개 속에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철문을 굳이 그렇게 싣고 갈 이유도 그런 없었고. 세월호를 구입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건 이명박 때 임과 때 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안전 규제가 풀린 거였기 때문에 그 바로 조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어찌됐건 그 역사의 없는 가정들을 통틀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운명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에 당선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란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에 있어서 죄악들은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게 있다니까. 맞아요.
그게 적폐들이라고 우리가 적폐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 악들이 쌓여서 그게 거하게 됐을 때 덩어리가 커졌을 때 한 방에 민중이 반발하고 그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 거악들을 뿌리째 한 번에 뽑아버릴 수 있는 사실은 계기가 지금인 거죠. 2012년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if 만약에를 되뇌이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고 드러난 어떤 죄들은 정확하게 단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세훈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컨셉은 고목하던 시절에 정권에 대항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내 불이익 무릅쓰고 투사 같은 거야. 근데 정권이 여당인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튀기는 힘들었을 계열성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던 게 지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을 때 나와서 한 사이다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본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도 뭐 강연을 몇 번 들었지만 나는 카트칼이다. 나는 그 큰 장군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카트칼로 샥샥샥샥샥 한다. 본인의 표현대로 한번 그랬거든요. 샥샥샥. 그 상황이고 18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같으면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아이 아까워라.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찔해요. 지금 잘하는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깊이 적폐의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8대는 됐죠. 그럼 내가 봤을 때 안철수는 탈당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안철수가 안철수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일 수도 있어.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님이 아무튼 두 분이 아마 피 터지게 싸우는 상황. 18대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했어도 안철수의 삽질은 드러났을 거라고 봐요. 그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 빈곤한 철학과 그런 그 행동들이 드러나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난 반댈세. 안철수는 사실은 여당 의원 체질이야.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 정도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콘텐츠 안 내도 뻔한 소리만 해도 지지를 유지하고 그래서 잘한다. 어쩌면 지금쯤 안철수 대세론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유, 그건 또 생각해 보면 끔찍하네. 아찔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은 지금처럼 위상 만들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생기는 훨씬 잘하는 대통령 이 느낌도 있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세월호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맞다. 그랬겠네. 그러네. 아이씨. 다 구출했겠네. 역사의 가정이란 건 참 웃자고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임팩트가 크네요. 아프다. 그때 같으면 그 안개 속에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철문을 굳이 그렇게 싣고 갈 이유도 그런 없었고. 세월호를 구입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건 이명박 때 임과 때 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안전 규제가 풀린 거였기 때문에 그 바로 조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어찌됐건 그 역사의 없는 가정들을 통틀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운명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당선대로 운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란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에 있어서 죄악들은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게 있다니까. 맞아요. 그게 적폐들이라고 우리가 적폐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한 거지. 작년부터 그 흐름이었으니까 그 임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뒤에 4년 더 붙여주는 방식으로. 굉장히 좋다. 창의적이고 좋네요. 그때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니까요. 우리 방송의 맞아요.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새가 날아온다. 팟캐스트 썸네일 위에 깨알 같은 거 싫어.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가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 이 나라 이 땅에 부정선거는 사라져야 합니다. 예. 뭐 그런 그 이야기를 써놓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9년 하겠습니다. 마음에 든다. 초코땡님의 트윗입니다. 트윗으로 그런 걸 쓰셨네요. 원세훈 이 새끼야. 18대 대통령은 문재인 아니냐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럼 19대는 누가 됐을까요? 나 궁금하다 야. 아 진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질리고 18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어. 그러면 지금 한참 이제 대선전이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후보 선출 그렇지, 끝났고 그렇지. 이제 경선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그러네. 시기가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트위터 활동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3.15 부정선거처럼 네. 원세훈은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국기문란이라는 게 뭐냐면 국기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인데 국가의 기본을 뜻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야. 예. 그렇죠. 근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게 국기 사범이라는 거거든요. 국기 위반 사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때가 최인기였던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에 사형당한 사람이잖아요. 내무부 장관 당시에.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사실 아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12.12 내란과 준하다는 거예요. 예. 국기를 흔들어 버린 게 군대이냐 사이버 국정원이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네. 내란에 준하는 대통령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야기 중에 난 정말 공감했던 거.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4년 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사실 4년 정도